서울대병원 응급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현민이의 상태는 예상보다 심각했어요. 의료진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가운데 서연과 현우는 복도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을 때 담당 의사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희귀한 면역 질환입니다. 유전적 요인이 크고 치료가 매우 까다로워요.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현우도 마찬가지였어요. 의사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이 병은 아버지의 유전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서는 생부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혈액 검사는 물론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골수 이식도 필요할 수 있거든요. 그 말을 들은 순간 현우와 서연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눈앞에 닥친 것이었어요. 현우는 망설였습니다. 만약 검사 결과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면 어떻게 될까? 하지만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현민이를 보자 그런 생각은 사라졌어요. 이 아이가 누구의 아들이든 지금 당장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현우는 의사에게 말했어요. 검사해주세요. 제가 아버지일 가능성이 있어요. 혈액 검사와 DNA 검사가 진행되는 동안 언론의 관심도 뜨거워졌습니다. 이현우 장군이 선마을 의사의 아이를 위해 병원에 있다는 소식이 퍼진 것이었어요. 기자들이 병원 주변에 몰려들었습니다. 현준이는 동생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서연은 그런 현준이를 달래느라 힘들었습니다. 현우는 자신이 도울 일이 없을까 생각하며 복도를 서성였어요. 이틀째 되던 날 현준이가 현우에게 다가왔습니다. 아저씨, 우리 아빠는 정말 멀리 있나요? 현우는 그 순수한 눈빛을 마주하며 가슴이 미어졌어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때 서연이 나타났어요. 현준아, 아저씨 귀찮게 하지 마. 하지만 현준이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아저씨가 우리 아빠 같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서연은 당황했고 현우는 더욱 혼란스러웠어요. 바로 그때 의사가 나타났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가족들과 상담이 필요해요. 세 사람은 의사 사무실로 향했어요. 긴장감이 절정에 달했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DNA 검사 결과 이현우 씨가 현민이의 생부가 맞습니다. 또한 쌍둥이이기 때문에 현준이도 마찬가지고요. 현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7년 동안 품고 있던 의심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아이들은 정말 자신의 친자였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어요. 서연을 향한 배신감, 의심, 그 모든 것들이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금은 현민이가 가장 중요해. 수술이 성공하기를 기도할게. 현우는 수술복을 입고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골수 채취 수술이 진행되는 동안 병원 밖은 기자들로 북새통이었어요. 시민들도 몰려들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현우를 비난했고 또 어떤 이들은 응원했어요.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는 아버지의 모습에 감동받은 것이었습니다. 수술실에서는 2개의 수술이 동시에 진행되었어요. 현우에게서 골수를 채취하는 수술과 현민이에게 이식하는 수술. 의료진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서연과 현준이는 수술실 밖에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5시간이 지나서야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집도의가 나와서 말했어요.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다행히 거부 반응도 없고 현민이의 상태가 안정되고 있어요. 서연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현우도 수술을 마치고 병실로 옮겨졌어요. 마취에서 깨어난 그의 첫 번째 질문은 현민이의 안부였습니다. 아이는 괜찮나요? 간호사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아버님. 아드님이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그날 밤 현우는 현민이의 병실을 지켰습니다. 작은 손을 잡고 있자니 7년 동안 놓친 시간들이 너무나 아까웠어요. 아빠가 늦었구나. 정말 미안해. 현우는 잠든 현민이에게 속삭였습니다. 며칠 후 현민이가 의식을 되찾았어요. 아빠. 아이의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에 현우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 아빠야. 아빠가 여기 있어. 현준이도 달려와서 현우를 껴안았어요. 아빠, 정말 우리 아빠였구나. 진실이 밝혀지면서 언론의 논조도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스캔들로 다뤘지만 이제는 감동적인 가족 이야기로 보도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위해 모든 것을 감수한 아버지의 사랑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하지만 현우에게는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국방부에서 정식으로 징계 절차에 들어간다는 통보가 온 것이었어요. 군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이유였습니다. 현민이의 회복 속도는 놀라웠습니다. 골수 이식이 성공적으로 정착되면서 아이의 얼굴에 다시 생기가 돌아왔어요. 의사들도 기적 같은 회복이라고 감탄했습니다. 현우는 매일 병원에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바깥 세상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현우를 위선자라고 몰아세웠어요. 가족을 버려두고 출세만 추구하다가 들통나자 뒤늦게 아버지 노릇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다뤄졌어요. 국회의원들은 현우의 도덕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군 최고위층의 사생활 논란이 국가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어요. 현우는 모든 비난을 묵묵히 받아들였습니다. 자신이 저질렀던 실수에 대한 대가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무엇보다 힘든 것은 서연의 차가운 시선이었어요. 그녀는 여전히 현우를 완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현우는 서연에게 진심을 털어놓았어요. 나는 어떤 처벌도 받을 각오가 되어 있어. 하지만 아이들만큼은 내가 지키고 싶어. 서연은 복잡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없어도 우리는 잘 살아왔어. 그러던 중 현우에게 최후 통첩이 내려졌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강제 전역을 당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이었어요. 현우는 오랜 고민 끝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기자회견장에서 현우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저는 오늘 군을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25년간 몸담았던 군복을 벗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제게는 더 중요한 의무가 있습니다. 아버지로서의 의무 말입니다. 언론은 또다시 떠들썩했어요. 일부는 그의 결단을 박수로 맞이했지만 다른 일부는 무책임하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현우는 더 이상 그런 것들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현민이가 완전히 회복되어 퇴원하던 날 가족 4명은 처음으로 함께 병원 문을 나섰습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터져나왔지만 현우는 당당했어요. 아이들의 손을 잡고 걸어나가는 그의 모습은 진짜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현우에게 복잡한 감정을 품고 있었어요. 미움과 원망, 그리고 조금씩 싹트는 이해의 마음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당신이 진심이라는 걸 아이들이 알아줬으면 좋겠어. 하지만 나는 아직 시간이 필요해.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다릴게. 얼마든지 기다릴 테니까. 지금은 아이들과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그들은 청안도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말이에요. 가을바람이 청안도 바닷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현우는 더 이상 별을 단 군복을 입지 않았어요. 대신 평범한 운동복을 입고 아이들과 함께 해변을 뛰고 있었습니다. 아빠, 더 빨리. 현민이가 웃으며 소리쳤어요. 현우는 섬에 정착한 지 석 달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마을 사람들도 그를 받아들여 주었어요. 전직 장군이라는 화려한 과거보다는 두 아이의 아버지라는 현재가 더 중요했거든요. 마을에서는 현우를 현준이, 현민이 아빠라고 불렀어요. 그 호칭이 현우에게는 어떤 계급장보다도 소중했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어요. 우리 아빠는 용감한 사람이야. 우리를 지키기 위해 모든 걸 포기했거든. 서연과의 관계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들은 아직 부부로 돌아가지는 못했어요. 너무 깊은 상처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아이들을 키우는 일에서는 좋은 동반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가족 4명은 함께 등산을 했어요. 섬의 가장 높은 봉우리에서 바다를 내려다보며 현준이가 말했어요. 아빠, 우리가 여기서 계속 살 수 있을까요? 현우는 아이를 끌어안으며 대답했어요. 물론이지. 아빠는 어디든 너희와 함께 할 거야. 현민이도 아버지에게 매달렸어요. 아빠 덕분에 내가 살았어. 고마워. 현우는 목이 메어 말을 이을 수 없었습니다. 이 아이들을 거의 잃을 뻔했다는 생각에 아직도 가슴이 아팠거든요. 서연은 그런 현우의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이 복잡했어요. 분명 아직 용서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지만 아이들을 사랑하는 현우의 마음만큼은 진실이라고 느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언젠가는 해가 저물어갈 무렵
네 사람은 산에서 내려와 바닷가에 앉았어요. 파도 소리를 들으며 조용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현준이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 우리 다시 한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서연과 현우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아직 확답을 줄 수는 없었지만 가능성만큼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시간이 필요해. 하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닐 거야.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두르지 않을게.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는 진심이었습니다. 7년을 기다렸는데 조금 더 기다리는 것쯤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별이 하나씩 떠오르는 밤하늘 아래 네 사람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새로운 시작의 가능성을 품고 있는 가족이었어요. 현우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겠다고. 이 소중한 사람들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말입니다. 파도가 밀려왔다가 다시 바다로 돌아가듯이 그들의 이야기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상처는 남아있지만 치유의 시간도 함께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라면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을 테니까요. 서울대병원 응급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현민이의 상태는 예상보다 심각했어요. 의료진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가운데 서연과 현우는 복도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을 때 담당 의사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희귀한 면역 질환입니다. 유전적 요인이 크고 치료가 매우 까다로워요.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현우도 마찬가지였어요. 의사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이 병은 아버지의 유전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서는 생부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혈액 검사는 물론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골수 이식도 필요할 수 있거든요. 그 말을 들은 순간 현우와 서연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눈앞에 닥친 것이었어요. 현우는 망설였습니다. 만약 검사 결과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면 어떻게 될까? 하지만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현민이를 보자 그런 생각은 사라졌어요. 이 아이가 누구의 아들이든 지금 당장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현우는 의사에게 말했어요. 검사해주세요. 제가 아버지일 가능성이 있어요. 혈액 검사와 DNA 검사가 진행되는 동안 언론의 관심도 뜨거워졌습니다. 이현우 장군이 선마을 의사의 아이를 위해 병원에 있다는 소식이 퍼진 것이었어요. 기자들이 병원 주변에 몰려들었습니다. 현준이는 동생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서연은 그런 현준이를 달래느라 힘들었습니다. 현우는 자신이 도울 일이 없을까 생각하며 복도를 서성였어요. 이틀째 되던 날 현준이가 현우에게 다가왔습니다. 아저씨, 우리 아빠는 정말 멀리 있나요? 현우는 그 순수한 눈빛을 마주하며 가슴이 미어졌어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때 서연이 나타났어요. 현준아, 아저씨 귀찮게 하지 마. 하지만 현준이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아저씨가 우리 아빠 같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서연은 당황했고 현우는 더욱 혼란스러웠어요. 바로 그때 의사가 나타났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가족들과 상담이 필요해요. 세 사람은 의사 사무실로 향했어요. 긴장감이 절정에 달했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DNA 검사 결과 이현우 씨가 현민이의 생부가 맞습니다. 또한 쌍둥이이기 때문에 현준이도 마찬가지고요. 현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7년 동안 품고 있던 의심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아이들은 정말 자신의 친자였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어요. 서연을 향한 배신감, 의심, 그 모든 것들이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금은 현민이가 가장 중요해. 수술이 성공하기를 기도할게. 현우는 수술복을 입고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골수 채취 수술이 진행되는 동안 병원 밖은 기자들로 북새통이었어요. 시민들도 몰려들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현우를 비난했고 또 어떤 이들은 응원했어요.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는 아버지의 모습에 감동받은 것이었습니다. 수술실에서는 2개의 수술이 동시에 진행되었어요. 현우에게서 골수를 채취하는 수술과 현민이에게 이식하는 수술. 의료진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서연과 현준이는 수술실 밖에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5시간이 지나서야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집도의가 나와서 말했어요.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다행히 거부 반응도 없고 현민이의 상태가 안정되고 있어요. 서연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현우도 수술을 마치고 병실로 옮겨졌어요. 마취에서 깨어난 그의 첫 번째 질문은 현민이의 안부였습니다. 아이는 괜찮나요? 간호사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아버님. 아드님이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그날 밤 현우는 현민이의 병실을 지켰습니다. 작은 손을 잡고 있자니 7년 동안 놓친 시간들이 너무나 아까웠어요. 아빠가 늦었구나. 정말 미안해. 현우는 잠든 현민이에게 속삭였습니다. 며칠 후 현민이가 의식을 되찾았어요. 아빠. 아이의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에 현우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 아빠야. 아빠가 여기 있어. 현준이도 달려와서 현우를 껴안았어요. 아빠, 정말 우리 아빠였구나. 진실이 밝혀지면서 언론의 논조도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스캔들로 다뤘지만 이제는 감동적인 가족 이야기로 보도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위해 모든 것을 감수한 아버지의 사랑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하지만 현우에게는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국방부에서 정식으로 징계 절차에 들어간다는 통보가 온 것이었어요. 군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이유였습니다. 현민이의 회복 속도는 놀라웠습니다. 골수 이식이 성공적으로 정착되면서 아이의 얼굴에 다시 생기가 돌아왔어요. 의사들도 기적 같은 회복이라고 감탄했습니다. 현우는 매일 병원에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바깥 세상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현우를 위선자라고 몰아세웠어요. 가족을 버려두고 출세만 추구하다가 들통나자 뒤늦게 아버지 노릇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다뤄졌어요. 국회의원들은 현우의 도덕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군 최고위층의 사생활 논란이 국가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어요. 현우는 모든 비난을 묵묵히 받아들였습니다. 자신이 저질렀던 실수에 대한 대가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무엇보다 힘든 것은 서연의 차가운 시선이었어요. 그녀는 여전히 현우를 완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현우는 서연에게 진심을 털어놓았어요. 나는 어떤 처벌도 받을 각오가 되어 있어. 하지만 아이들만큼은 내가 지키고 싶어. 서연은 복잡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없어도 우리는 잘 살아왔어. 그러던 중 현우에게 최후 통첩이 내려졌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강제 전역을 당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이었어요. 현우는 오랜 고민 끝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기자회견장에서 현우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저는 오늘 군을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25년간 몸담았던 군복을 벗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제게는 더 중요한 의무가 있습니다. 아버지로서의 의무 말입니다. 언론은 또다시 떠들썩했어요. 일부는 그의 결단을 박수로 맞이했지만 다른 일부는 무책임하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현우는 더 이상 그런 것들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현민이가 완전히 회복되어 퇴원하던 날 가족 4명은 처음으로 함께 병원 문을 나섰습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터져나왔지만 현우는 당당했어요. 아이들의 손을 잡고 걸어나가는 그의 모습은 진짜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현우에게 복잡한 감정을 품고 있었어요. 미움과 원망, 그리고 조금씩 싹트는 이해의 마음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당신이 진심이라는 걸 아이들이 알아줬으면 좋겠어. 하지만 나는 아직 시간이 필요해.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다릴게. 얼마든지 기다릴 테니까. 지금은 아이들과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그들은 청안도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말이에요. 가을바람이 청안도 바닷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현우는 더 이상 별을 단 군복을 입지 않았어요. 대신 평범한 운동복을 입고 아이들과 함께 해변을 뛰고 있었습니다. 아빠, 더 빨리. 현민이가 웃으며 소리쳤어요. 현우는 섬에 정착한 지 석 달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마을 사람들도 그를 받아들여 주었어요. 전직 장군이라는 화려한 과거보다는 두 아이의 아버지라는 현재가 더 중요했거든요. 마을에서는 현우를 현준이, 현민이 아빠라고 불렀어요.
그 호칭이 현우에게는 어떤 계급장보다도 소중했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어요. 우리 아빠는 용감한 사람이야. 우리를 지키기 위해 모든 걸 포기했거든. 서연과의 관계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들은 아직 부부로 돌아가지는 못했어요. 너무 깊은 상처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아이들을 키우는 일에서는 좋은 동반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가족 4명은 함께 등산을 했어요. 섬의 가장 높은 봉우리에서 바다를 내려다보며 현준이가 말했어요. 아빠, 우리가 여기서 계속 살 수 있을까요? 현우는 아이를 끌어안으며 대답했어요. 물론이지. 아빠는 어디든 너희와 함께 할 거야. 현민이도 아버지에게 매달렸어요. 아빠 덕분에 내가 살았어. 고마워. 현우는 목이 메어 말을 이을 수 없었습니다. 이 아이들을 거의 잃을 뻔했다는 생각에 아직도 가슴이 아팠거든요. 서연은 그런 현우의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이 복잡했어요. 분명 아직 용서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지만 아이들을 사랑하는 현우의 마음만큼은 진실이라고 느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언젠가는 해가 저물어갈 무렵 4사람은 산에서 내려와 바닷가에 앉았어요. 파도 소리를 들으며 조용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현준이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 우리 다시 한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서연과 현우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아직 확답을 줄 수는 없었지만 가능성만큼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시간이 필요해. 하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닐 거야.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두르지 않을게.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는 진심이었습니다. 7년을 기다렸는데 조금 더 기다리는 것쯤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별이 하나씩 떠오르는 밤하늘 아래 4사람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새로운 시작의 가능성을 품고 있는 가족이었어요. 현우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겠다고. 이 소중한 사람들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말입니다. 파도가 밀려왔다가 다시 바다로 돌아가듯이 그들의 이야기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상처는 남아있지만 치유의 시간도 함께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라면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을 테니까요.